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차곡차곡 삶을 쌓아가는 저는 하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2023년도에 읽은 책이 약 120권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3권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순전히 제 취향이라는 점, 그리고 올해 나온 책이 아니라 올해 제가 읽은 책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 김혜남 작가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평소에 취향을 탈 수 있어서 책 선물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책은 드물게 여러 친구들에게 선물했을 만큼 정말 좋았던 책입니다. 작가님은 30년 차 정신분석 전문의이시자 22년간 파킨슨병으로 투병해 오신 분입니다. 43세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신 작가님이 당신의 생을 돌이켜 4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그러나 너무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전문가적 식견을 곁들여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흔한 힐링 에세이인가 싶어서 선뜻 읽기가 꺼려졌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제가 그런 다독임이 필요한 시기였는지 자연스럽게 손이 가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읽고 너무 좋아서 구매해서 다시 또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냐라고 한다면 저는 2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람과 어떤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자 해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상처를 주면 받아야죠. 나에게 화살을 쏘면 맞아야죠. 근데 그 2가지를 딱 분리를 해서 상처를 주는 행동과 그 내 마음을 좀 구분을 해 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건 네 자유, 상처를 받지 않는 건 내 마음, 내 자유.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소 타인의 상처 주는 행동이나 말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째 부분은 상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책을 펼쳐서 말씀을 드리면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라는 챕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때론 버티는 것 자체가 답일 때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 잘 버텨내려고 한다. 저는 이 얘기를 힘들었던 과거의 제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렇게 버티는 게 맞나?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가? 이렇게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던 과거의 나에게 괜찮아. 지금은 그냥 그럴 때인 거야. 지금을 버티면 반드시 이거는 끝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너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 막 버티지 않는 것을 더 권하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뭐 퇴직이라든지 뭐 그런데 그 와중에 모두가 다 그렇게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닌데 버텨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이랑 같이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황선우, 김원비 작가님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서는 버티라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황선우, 김원비 작가님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을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면 역설적이게도 본인의 최선, 그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2책은
성격도 질감도 다른 책이지만 같이 읽으시면서 둘 사이에서 각자 필요한 것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중용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많이들 아실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직장인들이 사실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이런 벽돌책이라든지 수십 권짜리 대하소설 같은 류의 책을 완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간 수많은 벽돌책 앞에서 무너졌는데요. 그런 저에게 누군가가 다른 것들보다는 더 재미있고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면서 바로 이 책을 권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는 셈 치고 바로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웬걸 너무 술술 읽히는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이 작가님의 친절함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독자를 저 같은 무지랭이로 설정해 놓으신 교수님이 일반인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쉬운 언어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서술해 나가는데요. 주제는 그런 겁니다. 과연 이 현대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인류 역사를 종으로 지구상 온 나라를 횡으로 샅샅이 훑어내립니다. 결국은 저자도 이야기했듯 부동산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결론을 내기 위한 그 방대한 시공간적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급격하게 내 자신이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파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그간 벽돌책들에 좌절해왔던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과 같이 읽으실 만한 책으로는 팀 마샬의 지리의 힘 인데요. 이 책도 지리, 즉 부동산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총균쇠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작가가 교수, 하나는 작가가 기자라는 점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이 서술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요. 총균쇠가 지금의 현상의 원인을 학문적으로 파고드는가 하면 지리의 힘은 현재의 문제와 미래 예측에 좀 더 집중합니다. 어찌됐건 같이 읽으시면 원인, 현상, 미래까지 머릿속에 한 번에 쫙 정리되는 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총균쇠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지리의 힘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지리의 힘이 좀 더 쉽긴 한데요. 일단 총균쇠를 읽고 나서 이걸 읽으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설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카렐 차페크의 평범한 인생.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선 책들에 비해서는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카렐 차페크는 체코 작가이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체코 출신 작가인 밀란 쿤데라가 존경하는 작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막 엄청 재미있진 않아요. 저는 소설을 선택해서 읽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재미, 오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제가 좋아할 만한 소설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왜 추천하느냐? 읽다 보니 이 주인공의 모습에서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철도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다가 은퇴해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겉으로 보기엔 진짜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그렇기에 사실 이 사람의 인생도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주인공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글이 화자의 손에 들어가면서 마침내 이 사람의 인생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평범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인과 촌장, 조성모의 가시나무 가사가 생각이 나요. 그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진다거나 MBTI가 수시로 변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마 동질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 저를 많이 투영해서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범하다는 말이 곧 전형적이라는 말은 아니고 내면의 개성적인 복수의 자아가 평화롭게 공존할 때 마침내 삶은 평범해지는 거라고. 내 안의 모든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과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으로는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책은 재미있어요. 약간 아버지의 좌충우돌이 그 오쿠다 히데오 소설 속 주인공처럼, 그러니까 그 공중군해나 남쪽으로 튀어 같은 그런 소설 속 주인공처럼 코믹하면서도 정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 책 역시 하나의 단어로 상징될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딸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상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이고, 고립된 것 같지만 주변과 단단하게 얽혀 있고, 우리 삶이 다 그렇듯 단편적으로 타인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을 때, 혹시 그런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읽은 120권 중 6권 같은 3권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쉽지 않네요. 생각 같아서는 다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아쉽긴 하지만 제 에너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기왕 유튜브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는 연말 말고 월말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공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와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